일본이 국가의 보물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이 찻잔은 인지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전리품으로 가져간 한국의 사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사발을 막사발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역사에 대해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호다완을 단순히 막사발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낮추어 부르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 생각됩니다. 백상 김정옥 장인은 7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도자 가문의 장인이자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그 명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간문화재인 백상 김정옥 선생이 왜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다도 문화를 옛부터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차를 담아내는 도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기가 정호다완인데요. 일본이 큰 자부심을 느끼는 다도 문화에서 중요한 도기인 정호다완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사람이 백상 김정옥 장인이라는 것이 일본 내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마음을 매료시킨 정호다완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와카이 슈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정호다완과 비슷한 형태만 띠고 있다고 해서 공산품으로 만들어지는 정호다완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호다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안쪽은 매끄럽고 부드러워야 하며, 두 번째는 물 고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호다완 둘레에 자연스러운 손자국이 있어야 하며, 네 번째는 차를 마실 때 입을 대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살짝 나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호다완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매화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백상 김정옥 장인은 이 정호다완을 만들기 위해 아직까지 정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절대 막사발이라고 부를 만큼 어느 과정에서 대충 지나가거나 함부로 대하는 부분이 없는데요. 장인의 눈으로 직접 선별한 좋은 흙을 맑은 물에 넣어 휘저은 다음 자풀이나 잔물을 제거하는 수비 작업을 거친 뒤에 그 윗물을 떠서 땅두멍에 모아 열흘 동안 물을 말리면 흙의 고운 입자만이 침전되어 아주 부드러운 진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질받기라는 과정을 통해 공기를 빼내고 반죽이 굳은 부분과 무른 부분을 고르게 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토련 작업을 통해 반죽 안에 남은 공기를 빼주고 반죽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잘 반죽된 꼬박은 기계가 아닌 발 물레에 올려 직접 발을 놀리며 물레를 회전시키고, 꼬박은 성형을 통해 정호다완으로 빚어집니다. 이렇게 빚어진 도기들은 건조 과정을 거친 뒤에야 유약을 얇게 발효돼 매화피가 나올 수 있게 굿부분에 유약을 두텁게 둡니다. 그리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장적으로 가마에 불을 피우고 정호다완을 굽게 됩니다. 이후 완성된 정호다완은 수십 년간의 기술을 쌓아온 장인의 눈으로 검수 과정을 거쳐 장인의 기준에 못 미친 정호다완은 장인의 손에 들린 망치에 의해 깨어지고 살아남은 정호다완만이 그제서야 명품으로 불리며 완성이 됩니다. 이런 생산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로 하기에 절대로 막 만들었다고 막사발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상 김정옥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거쳐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전 총리였던 호사카와 총리도 백상 김정옥 장인에게 정호다완 제작을 배워갔습니다. 일본의 정호다완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우월성을 느끼기 위해
일본 도자기 문화, 역사, 기술 등을 낮추어 보려고 일본의 국보가 된 조선의 정호다환을 막사발이라 부르며 우리 스스로 낮추어 부르고 우리 스스로 더 대단하다며 우월감에 취해 있습니다. 정작 우리 정통 문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